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 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과학계의 난제였죠. 상온 초전도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과학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논문에 대한 검증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이게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이 자석입니다. 이 자석 아래의 검정색 원형 받침이 바로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체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에 따라서 도체 그리고 부도체라고 표현하는데 도체가 바로 컨덕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금, 구리, 알루미늄을 뜻합니다. 초전도체는 이제 하이퍼, 슈퍼컨덕터라고 쓰입니다.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할지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제 전기 저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전기 저항이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이고 도체가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도체와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이제 0.0001 정도의 옴 단위 정도의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나온 이론이 아니라 옛날부터 영하 269도에서 수은이 전기 저항이 극도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됐었는데 지금 실생활에 쓰이는 게 이제 이거를 연동해서 MRI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슈가 부각되는 게 바로 상온과 상압에서 이 가능한 이론이 나왔다. 이걸 바로 LK99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부각되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친숙하신 분들은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잘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백 투 더 퓨처 있잖아요. 네. 옛날 영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호버보드라고 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자, 김대훈 대표님, 이번에 초전도체 기술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요. 자,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아바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화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바위산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처럼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 되는 효과를 이용해서 전력 손실이 없는 전기 전송은 물론 초고성능 CPU, GPU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쉽게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고효율 자기부상 열차 그리고 핵융합 발전 등 이렇게 차세대 에너지원에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1억 도의 플라스마를 가둬두려면 이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 초전도체를 통해서 자기장 형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원전보다 7배가량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전이 가능한 것이죠.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를 찾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노력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주일 사이에 혁명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 고려대 초전도체 연구실과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LK99라는 걸로 개발했다고 이제 아카이브의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네이처나 사이언스 다이렉트처럼 권위 있는 학술지의 논문은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온 건 아니고 이제 이슈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관련주가 막 상한가를 연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이제 상용화가 아직 안 됐던 페라이트 같은 경우가 이슈가 부각됐을 때 최초에 이제 그 관련주 중에서 삼화전자 정도는 이제 4에서 5연상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의 인류 혁명이다.
이렇게 부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한 추가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일단은 그 부각됐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LK99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게 또 중요했었습니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제 탄소에 대한 결정 구조가 그 결정 구조의 차이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대한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납 원자와 구리 원자의 시뮬레이션 상에서 배치한 것과 이제 최대한 가깝게 이제 그 부분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용화, 실용화는 좀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 생각하면 좀 민감한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은 관련한 이슈들을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밈들이 있는데요. 세빛섬이 진짜로 뜬다. 뭐 이거 재밌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2차 전지는 특히 이제 과거의 유물이다라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갈아타자 이런 밈들이 있는데, 자, 이거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핫 이슈였는데 이런 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감하잖아요. 자,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다른 섹터로 지금 수급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초전도체가 2차 전지를 대신한다기보다는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나머지 섹터로 수급이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시장이 한 섹터로만 자금이 몰리는 시장에 비해서 건강한 시장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목요일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는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겠죠.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유하시거나 2차 전지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실적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초전도체주 관련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해서요, 김 대표님께서 실시간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에코프로 투자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살짝 봤더니 정말 뜨겁더라고요. 뭐 서남, 덕성, 신성, 델타테크 등 시세가 정말 화려하게 분출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연관성이 없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이제 재료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을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 뭐 이런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됐었거든요.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한 이제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관련주로 손꼽히면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사는 원래 이제 그 9천억 원에 올해 매출 컨센서스가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으로 손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3월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 모빈과 협업 진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4일에 자회사 신성 ST가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소식 때문에 또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초전도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겠고요. 파워로직스도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이 기업도 올해 매출 컨셉만 따지면은 7,200억 수준이어서 올해 1분기부터 또 영업이익이 84억으로 기록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LNS 벤처 캐피탈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주요 주주 중에 이제 한 곳이라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겠고, 핵융합적 섹터의 이제 비츠로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은 일단은 있는 기업들, 그런데 재료가 또 부각되면서 추가 모멘텀이 반등세가 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섹터를 공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따끈따끈한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으면은 사실상 모멘텀을 확산시키는 조각이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죠. 불안한 측면이 있다. 생각해 보면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튑니다. 네. 뭐 옛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90년대 후반에 냉각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튀었었죠. 자, 이처럼 과거에도 이런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테마가 형성되고 그리고 잠시 주목을 받다가 훅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지만 이 대표님 이거를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과거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황우석 박사 바이오 쪽에서 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AI 쪽 그 관련된 이슈가 1월부터 부각이 되면서 로봇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AI 로봇 쪽에서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AI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과정이 또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그 이슈가 재료가 계속 처음으로 부각됐을 때 그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나올 수 있는 산업 모멘텀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냐면은 이 관련주들이 아무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본연의 실적이 있더라도 고점에서 잘못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크게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항상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투에서는 항상 조심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 참 이게 민감하기도 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긴 하는데 또 날카롭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영진 대표는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은 2차 전지주가 올라야만 인덱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제와 그제만 하더라도 그 이전의 차별화 장세가 그래도 좀 풀리려고 하는 조짐이 있었어요. 오늘 증시가 좀 조정이 있긴 하였지만 어제와 그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테마나 뭐 어떤 자금 흐름이 퍼지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테마 쪽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자, 김 대표님, 최근에 언급되었던 이러한 이슈들, 뭐 초전도체뿐만 아니고 뭐 다른 2차 전지 빼고 다른 어떤 주목할 만한 좋은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주목하실 테마는 아무래도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섹터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바닥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2차 전지 섹터는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눈에 가는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과 엔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원준은 2차 전지 소재, 열 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대다수 양극재 제조사에 열 처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포스코 퓨처엠 등 소재 생산력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소재 기업들이 증설을 하면서 원준도 소재 증설 사이클의 수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엠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 최대 생산 기업이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에 놓여 있는 기업인데, 현재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러한 배터리 제조사 6개사 중에서 4개사에 납품 중이고, 미국 IRA 법안 시행으로 배제된 이 중국 상위 3사의 공백을 엔캠이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관련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있을까요? 네, 특히 엔캠이 이번에 그 자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예. 그 자회사가 나중에 IPO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엔캠의 더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테마로 표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말씀 주셨지만 올해 유망 섹터는 역시 AI 그리고 로봇 쪽 그리고 AI 반도체도 또 한몫을 하고 있죠. AI 섹터는 올해 초에 챗 GPT 생성형 AI 쪽 시장을 불을 지폈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그 유중 참여 소식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터 시작해서 로봇주에 대한 반등세가 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가 수급이 전환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AI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쪽의 GPT 쪽과 연관될 수 있는 다층 MLB 쪽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해서 AI 반도체의 수급이 먼저 그쪽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네이버 이슈 때문에 생성형 AI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AI 반도체 쪽으로도 다시 한번 수급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가 8월 24일에 공개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바로 4일에 있는데 그 네이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 동향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실시간 리뷰와 그 관련주들의 동향을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이거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에 관해서 이영진 대표가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백발백중 수요일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관련한 내용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로드를 제시해 드리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